어느 새해 전날, 사람들은 어딘가에 가려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인색하고 괴팍한 스크루지 영감은 작업실에서 창문 밖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죠. 모를 일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추운데 돌아다닌단 말이야. 새해 전날은 싫다, 싫어. 그는 의자에 앉아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 명단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조수는 망설이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좀 일찍 돌아가도 될까요? 새해 첫날이라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려고요. 이봐, 선물씨. 말이 되는 소리를 하란 말이야. 안 되지.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고 왜 가야 돼? 진작에 샀어야지. 조수는 슬퍼하며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스크루지만큼 심술궂은 그의 개가 문에다 대고 짖었어요. 그의 조수가 문을 열었더니 바로 스크루지의 조카였어요. 그 조카는 새해맞이 저녁 식사에 스크루지를 초대했어요. 하지만 스크루지는 새해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축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 항상 거절했었지요. 그의 조카가 떠난 후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또 뭐야? 제발 일 좀 하게 혼자 두라고. 이번엔 두 남자가 고아들을 위해 돈을 좀 기부해달라고 찾아왔어요. 스크루지는 기부하는 것도 거절했죠. 가시오, 가! 다른 집에 가보라고! 나는 거리에 쏟아볼 돈이 없으니까! 그 남자들은 실망하며 떠났어요. 그날 저녁이 되자 스크루지 영감은 집에 갔어요. 잠옷을 입고 소파에 앉았죠.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창문과 문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문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에게도 짖기 시작했죠. 스크루지 영감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의 앞에 웬 유령이 나타났지 뭐예요? 스크루지 영감은 평생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 유령은 죽은 동료이자 친구였죠. 스크루지 영감은 어렵게 입을 뗐어요. 자, 자네. 아니, 이럴 수가. 자넨 죽었잖아. 여기서 나가라고. 나를 내버려둬.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제발 나가게. 나가달라고. 그 유령의 손과 발은 묶여 있었어요. 그는 스크루지에게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묶인 채로 세상을 걸어 다녀야 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스크루지에게도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나가. 내 일에 상관 말고. 자넨 죽었어. 당장 나가라고. 알겠네. 난 그저 알려주고 싶었어. 다른 3명의 유령도 올 거야. 한 명은 자네의 과거를, 또 한 명은 현재를,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자네의 미래를 알려줄 걸세. 스크루지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침대로 가서 누웠어요. 얼마 뒤 불빛이 비쳤어요. 스크루지가 눈을 떠보니 얼마 전 유령이 된 어린 유령이 나타났지 뭐예요? 스크루지는 기절할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스크루지 씨. 우린 과거로 여행할 거예요. 말도 안 돼. 도와줘. 그 유령은 스크루지를 그의 어린 시절로 데려갔어요. 그곳엔 어린 스크루지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있었어요. 무척 즐거워하면서요. 어린 스크루지는 무척 행복해 보였죠. 유령은 그가 청년일 때 첫 번째 일터의 사장에게 데려갔어요. 그는 사장님,
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스크루지의 부인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함께 춤추며 즐거워했어요. 마지막으로 유령은 그의 인생의 어느 새해 전날로 데려갔어요. 그의 부인은 울기 시작했죠. 당신은 나를 사랑해줬었지요.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돈이 전부예요. 나를 위한 공간은 없는 것 같다고요. 우리 헤어져요. 이 기억을 차마 견딜 수 없었던 스크루지는 다시 돌아가길 바랬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있었죠. 이번엔 초록색의 크고 둥근 유령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 유령은 현재를 보여주는 유령이었죠. 나와 함께 새해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가자. 거절할 새도 없이 그는 조수의 집에 있었어요. 가난한 조수의 집에는 저녁 식사가 무척 단촐해 보였어요. 스크루지는 식구들 모두가 그를 싫어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가 본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조수가 일어나 말했죠. 내게 일할 기회를 주고 제때 월급을 주는 스크루지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 덕분에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스크루지 영감은 조수에게 항상 못되게 굴었는데도 조수가 감사히 여기자 그는 무척 놀라워했어요. 그는 조수의 아이가 아픈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아이는 마르고 아파 보이는 몸으로 식탁 코너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아이를 보자 무척 슬퍼졌어요. 이 아이는 아주 아파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유령의 말을 들은 스크루지는 더욱 슬퍼했어요. 이제 유령은 그의 조카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스크루지의 자리를 비워놓는 걸 잊지 않았어요. 삼촌도 함께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스크루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항상 모두들 자기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었죠. 이제 유령은 그에게 죽을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재킷 아래 서 있는 두 아이들을 보여주었어요. 너무 마르고 무서워 보이는 얼굴 때문에 그 소년과 소녀는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해골처럼 보였어요. 이 아이들을 잘 보거라. 이 아이들은 탐욕스럽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나타낸다. 당신이 죽을 때 이 아이들을 기억하거라. 그 초록색 거대한 유령이 사라지자 스크루지는 그 유령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갑자기 울리는 시계 소리에 깜짝 놀랐지요. 자정이었어요. 그러자 더 어둡고 더 무서운 유령이 나타났어요. 미래를 보여주는 유령이었죠. 그는 스크루지를 그의 장례식장으로 데려갔어요. 사람들은 그의 묘지에 모여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그의 묘비에 있는 얼굴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는 뒤에서 스크루지 영감이 마침내 죽었다고 안심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죠. 스크루지는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자신이 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며 아무도 더 이상 그를 좋아하지 않게 될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행복해했죠. 그와는 다르게 조수아들의 묘도 보게 되었는데 조수아들의 묘지는 꽃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다시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유령에게 부탁했어요. 제발 돌려보내 주시오. 이제 알겠소. 내가 달라지겠소. 더 이상 괴팍하고 인색한 노인으로 살지 않을 거요. 네, 약속하겠소. 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아직 12시가 되지 않았고 그에게는 짖기 시작했어요.
스크루지 영감은 아직 새해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변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행복하게 거리를 뛰어다녔죠. 그는 먼저 정육점에 가서 큰 칠면조를 산 후 그의 조수집에 배달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장난감을 사서 조수의 아들에게 배달해달라고 했죠. 그런 다음 뛰어서 그의 동생 집에 갔어요. 초대했던 조카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는 그들과 새해를 함께 보냈죠. 그 후 그는 조수의 아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는 마치 그의 아들인 양 그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더 이상 무례하거나 괴팍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졌답니다. 옛날에 아들과 함께 사는 가난한 과부가 살았어요. 너무나 게으른 소년이었던 아들 잭은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가난했어요. 엄마, 먹을 거 없어요? 배고파요. 그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어요. 더구나 더 이상 소에게 줄 먹이도 없었던 그들은 그들의 젖소를 팔아야 하는 날이 다가왔죠. 잭의 엄마는 아들에게 시장에 소를 데리고 나가 가장 좋은 가격에 팔아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먹을 것 좀 사라고 했죠. 그렇게 잭이 시장으로 가는데 이상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노인은 잭의 소를 보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 얘야. 만약 네가 이 소를 준다면 대신에 내가 아주 귀중한 것을 주겠다. 그 말을 들은 잭은 무척 신이 났어요. 그 노인은 주머니에서 콩알 5개를 꺼냈죠. 콩을요? 하지만 이건 요술콩이라네. 처음에는 물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노인은 계속 우겼죠. 이봐, 자넨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 같은데 이 요술콩을 받게나.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걸세. 한번 믿어봐. 잭은 그 노인의 말을 믿고 그에게 그 요술콩 대신 젖소를 주었어요. 그렇게 소와 콩을 바꾼 것이 행복했던 잭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제가 뭘 받아왔는지 보세요. 무척 신나 보이는 잭을 보자 엄마는 젖소를 잘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잭이 보여준 것은 고작 콩알이었죠. 엄마는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원에 그 콩알을 던지고 나서 잭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너는 엄마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거라. 오늘 저녁도 없을 거야. 아침이 되자 잭은 창밖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잭은 방 창문에서 정말로 빨리 자란 줄기를 보게 된 거죠. 나무도 아니고 커다란 꽃도 아니었어요. 그저 요술콩 줄기였죠. 잭은 창문에서 커다란 콩나무로 점프했어요. 나뭇잎과 꼬인 덩굴을 사다리처럼 사용하여 콩나무를 기어 올라갔지요. 잠시 후 그는 모든 것이 훨씬 커 보이는 이상한 곳에 도착했어요. 그는 꽃으로 가득한 길을 보았는데 그 끝엔 큰 집이 있었어요. 잭은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죠. 그러자 어떤 여자 거인이 대답했어요. 혹시 뭐 먹을 게 있으신가고요?
그럼.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가야 해. 남편은 어린아이 먹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 당연히 잭은 조금 무서웠지만 또 배고프기도 했어요. 그는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테이블에 앉았죠. 그런데 밖에서 은근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비비보보지 어린아이 냄새가 나네. 날 것이든 이것든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 여자 거인은 잭을 불러 말했어요. 야, 얼른 오븐 속에 들어가 숨거라. 잭은 바로 오븐에 가서 숨었어요. 그 거인은 키친으로 들어와 코를 킁킁거렸어요. 어린아이 냄새가 난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어제 고양이한테 준 고기 냄새를 맡은 거겠죠. 저녁 식사를 마친 그는 그의 금을 세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는 금 세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잭은 오븐에서 나왔죠. 그리고는 그 금가방을 챙겼어요. 그는 요술 콩나무 아래로 그 가방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콩나무를 잡고 아래로 내려갔죠. 좀 전에 던졌던 금가방을 찾았고 집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금을 본 잭의 엄마는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도 또 배고프지도 않았죠. 하지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에게 있던 금은 모두 없어져 버렸어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콩나무에 올라 그 거인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 거인의 부인은 이번에는 그를 조금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지난번에 네가 왔을 때 우린 금을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그 소년이 불쌍해서 또 안으로 들였어요. 오래지 않아 거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비비보보지 어린아이 냄새가 나네. 날 것이든 이것든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거인의 노래를 들은 잭은 오븐 속으로 다시 들어갔죠. 거인은 식사를 마치고 부인에게 치킨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부인이 가져온 닭을 보자 그는 닭에게 알을 낳으라고 명령했죠. 그러자 그 닭이 황금알을 낳았고 잭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그리곤 그 거인이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을 때 잭은 오븐에서 나와 닭을 가져갔죠. 그는 콩나무로 바로 내려갔어요. 황금알을 낳는 닭 덕분에 잭과 엄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잭은 다시 한번 그 행운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다시 콩나무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거인의 아내를 보지 못하고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는 큰 냄비 안에 숨었어요. 얼마 뒤 그 거인은 집으로 들어왔어요. 비비보보지 어린아이 냄새가 나네. 날 것이든 이것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번엔 그 거인의 부인이 잭을 잡기로 결심했어요. 근처에 아이가 있다면 분명 오븐 안에 있을 거야. 잭이 다른 곳에 숨은 것을 몰랐던 거죠. 그 거인과 부인은 아이를 찾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집안 곳곳을 아무리 뒤져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죠. 저녁 식사 후 그 거인은 테이블 위에 황금 하프를 놓았어요. 그리고는 연주하라고 명령했어요. 하프가 연주를 마치자 거인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순간 잭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 그는 자고 있는 거인의 무릎으로 올라가 테이블로 점프한 뒤 하프에게 갔죠.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와줘요. 하프가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잭은 하프를 등에 메고 테이블로 점프했어요. 그때 거인이 깨어나 그를 쫓기 시작했죠. 잭은 콩나물을 잡고 최대한 빠르게 미끄러지며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거인이 따라왔어요. 집에 돌아온 잭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빨리요. 도끼 좀 갖다 주세요. 그들은 함께 그 콩나물을 베어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 콩나무와 거인이 큰 소리를 내며 땅 위로 떨어졌어요. 이제 그들은 살았어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그들은 이제 안전했지만 잭은 저지른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커져버린 욕심 때문에 그는 거의 삶을 잃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제 다시는 훔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다음부터 잭은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맞아요. 황금알을 낳는 닭도 그들을 도와주었고요. 그날 이후 잭과 엄마는 다시는 가난하지 않았어요.